네, 안녕하세요. 미쇼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위치한 신혼부부 인테리어 현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국민평수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입니다. 이 현장은 도배 마감과 강마루 마감으로 마감재의 그 가격들은 리저너블 하지만 공간의 레이아웃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현장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집은 3베이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 내력벽을 사이에 두고 주방이 안쪽에 숨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주방을 저희가 넓히고 싶어도 이 내력벽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서 넓힐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좀 넓고 쾌적한 다이닝 공간을 확보하시길 원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치환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한번 획기적으로 시도한 그런 현장입니다. 현관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간 협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벽면 컬러와 바닥 컬러를 통일시켜줘가지고 조금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컬러를 디자인해봤습니다. 사실 이 전면에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방문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입구방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바로 주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벽으로 다 막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좀 현관부터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는 유리블록으로 이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제안해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광이 이렇게 비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 또 감성적인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네, 여기는 첫 번째 화장실인데요. 사실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현관 화장실 도어를 랩핑한 이 필름 마감과 이 벽 마감을 같이 한 톤으로 연결해줘서 훨씬 더 깔끔하고 미니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여기가 도배 마감이 아니고 필름 마감이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거에 강하게 저희가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화장실 들어가실게요. 여기는 30평 아파트 화장실답게 정말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은 욕조도 저희가 놓아드린 게 고객님께서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시면 욕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욕조를 놓아드렸고, 그래서 완벽한 그냥 습식 공간의 화장실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리 파티션이나 이런 것도 두지 않았고 물때 관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작은 화장실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화장실은 작은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세면대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드한 거를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구성할 때에는 이런 세면대의 볼 사이즈라든지 이런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장실 사이즈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깨알같이 여기는 그 거울 장 밑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드려서 또 이렇게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앞에는 저희가 젠다이 시공을 해드려가지고 여기에는 뭐 핸드워시라든지 뭐 샤워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놓고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뭐 화장실 인테리어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여기 보시면 이제 비대 일체형 변기인데요. 이 비대 일체형 변기에는 수압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수압이 약하면은 물내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때 변기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이 벽이 바로 내력벽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이 주방, 숨겨진 주방을 바로 확장시켜서 이쪽 방으로 옮겼고요. 여기는 없어진 이 방을 다시 채우고자 방으로 만들어드린 그런 구성입니다. 여기는 이 레이아웃 변경이 굉장히 많았고 분배기 이동이라든지 이런 설비적인 공사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껴서 시공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요즘에 공용부에 뭐 필름이라든지 페인트 마감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공용부도 도배 마감을 했고 사실 걸레바지도 있거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톤앤 매너를 잘 맞춰 놓으니까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그래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거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벽걸이 TV를 두시고 이 밑에는 이 사운드바를 두신다고 해서 그냥 사운드바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만큼만 저희에게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확보해드렸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이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이닝 공간을 저희가 창가 쪽으로 빼드렸는데요. 바로 이 공간에서 고객님께서 식사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6인용 테이블입니다. 사실 의자를 하나씩 더 두면 8인까지 앉을 수 있는 엄청 큰 사이즈의 식탁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었어요. 이 집의 특징은 천장을 보시면
보시면은 천장에 몰딩이 없어요. 도배 마감으로 저희가 몰딩 없이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이 커튼 박스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놨고요. 거실 이쪽 한쪽에 보시면 발코니로 나가는 이 터닝도어가 사실 이쪽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터닝도어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커튼 박스 시공을 할 때 거실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커튼 박스를 시공을 해서 커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려놓고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벽이 훨씬 더 또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어글리한 거를 감출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또 커피바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제 고객님께서 다이닝 공간 바로 뒤에 놓고 쓰시는 공간인데요. 여기다 이런 커피 머신도 두시고 토스트기도 두시고, 여기 뒤에 저희 콘센트도 다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소형 가전을 두시고 여기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요 밑에는 다 서랍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엄청 수납이나 이런 것들이 쓰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깊이가 깊은 장은 여닫이 장보다는 서랍으로 구성했을 때 훨씬 안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꼭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편이고, 이 옆에는 이렇게 뭔가 그릇이나 이런 잔들을 쇼잉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런 장을 구성할 때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약간 미니멀하고 베이지하고 깨끗한 톤으로 가고 있지만 이 장 안속에 이런 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드가 들어간 느낌을 매치해줘서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전체적인 가구 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또 사실 스위치는 이 안쪽에 똑딱이 스위치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켜고 끌 수 있는,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음으로써 공간이 훨씬 더 조명을 켜놨을 때 공간이 깊어 보이고 좀 밤에는 또 무드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 바로 대망의 주방입니다. 네. 이 주방이 30평대 주방 사이즈라고는 거의 믿겨지지 않는, 거의 50평대의 주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이즈의 주방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앞쪽으로도 사실 다 수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잘한 뭐 약이라든지 뭐 텀블러라든지 이런 이 부피가 많이 크지 않은 것들을 쭉 수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 이쪽에는 인덕션과 싱크볼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남편분도 요리를 많이 하시고 아내분도 요리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두 분이 같이 서서도 여기서 한 사람은 인덕션 앞에, 한 사람은 싱크볼 앞에서 뭔가를 씻고 여기서 음식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시 냄비에 넣고 완성된 음식을 또 다시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는 레이아웃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 이 뒤쪽으로는 바로 또 이렇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재료들을 바로 손쉽게 꺼내서 놓고 쓸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대면형 레이아웃을 하실 때는 항상 냉장고가 이 뒤편에 자리해 있어야 어떤 음식물이나 재료를 꺼내고 쓰실 때 동선이 가장 편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또 다른 주방이 있어요. 바로 여기는 설거지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조리를 할 때 뭔가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가잖아요. 근데 그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는데 거기서 또 음식을 뭐 씻어야 되고 뭐 야채를 씻어야 되고 이럴 때 또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공간을 분리해 놓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싱크볼도 있고 이 바로 옆에는 식세기가 있어서 이쪽에서는 온전히 어떤 음식물을 닦고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 앞쪽으로도 또 수납 공간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형 가전을 넣는 공간이에요. 이게 거실 쪽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밥솥이라든지 기존에 쓰고 계시던 이런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 올려놓고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또 이 밑에 보시면 요즘 다들 로봇 청소기 많이 수납하시죠. 이 밑에 제가 가구를 좀 짧게 만들어드려서 이 로봇 청소기, 로보락을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가구의 이 마감재의 이 톤을 보시면 굉장히 리얼 무늬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로 결도 오돌도돌하고 내추럴한 질감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이 국내 마감재는 아니고 메라톤 마감재로 저희가 선택을 특별히 해서 좀 더 이 집의 컬러 톤이랑 맞을 수 있도록 고민해서 고른 색감이고요. 이 집이 좀 전체적으로 바닥도 하얗고 가구의 마감재들도 베이지 톤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우드 톤이 한번 들어가 줘야지 좀 밋밋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스터룸 안방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가기 전에 제가 깨알 같은 어떤 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배 마감, 그리고 필름 마감, 이런 구미니 문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객님들께서 못생긴 거 아니냐, 요즘은 다 무문선, 무몰딩으로 하는데 몰딩이 있으면 어글리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천장에 보시면 이 집도 인방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저건 내력벽이기 때문에 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선을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몰딩을 돌려주는데, 그렇게 되면 문 사이즈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까지 같이 끝까지 닿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필름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문도 높아 보이고 더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얇게 이렇게 앞으로 빼줘서 요 걸레바지 만나는 부분과 요 슬림한 요 라인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글리하거나 못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무몰딩, 무문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이 공간은 사실 특별히 인테리어 한 거는 없어요. 고객님들 우드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우드 프레임의 어떤 침대와 이런 것들을 셀렉하는 데 같이 도움을 드렸고요. 이런 커튼의 암막 커튼의 톤이라든지 붙박이장의 톤, 그리고 붙박이장의 이 손잡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가지고 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요즘에는 붙박이장에 손잡이를 달지 않고 터치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터치식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꼭 손잡이형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손잡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손잡이도 좀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렇게 좀 가로 형태로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한 것처럼 한번 달아봤고요. 우리가 이 손잡이를 달 때도 굉장히 꿀팁이 있는데요. 이 손잡이 높이가 높은 것과 약간 낮은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이 손잡이의 위치가 살짝 높게 이렇게 달려있으면 뭔가 무게중심이 중간 위에 있으면 불안하고 천장보다 훨씬 더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기물을 달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 중심보다는 살짝 낮춰서 다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이 길이도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안방도 도배 마감으로 진행했는데요. 천장이랑 벽이랑 만나는 부분에 몰딩이 없이 마감을 해주고 여기 간접 조명을 조성해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있는 방으로 연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객님께서 삼성전자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피니티 라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디자인이 일반적인 시스템 에어컨보다 훨씬 더 미니멀하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서의 레이아웃이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방에 보조 주방이 있고 거기에 사실 세탁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저희가 방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세탁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방 발코니에 있는 곳 세탁실을 저희가 마련해 드렸어요. 이 세탁실 시공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탁실 물이 나가는 그 배수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 우수관에 연결하시면 안 돼요. 비눗물 같은 것이 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게 넘치거나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수관에 연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저희는 이제 안방 화장실에 있는 배수구에서 연결해가지고 배수 라인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구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배수 라인을 만들어 드려서 꼭 화장실에서 배수구를 따다가 만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정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이제 이렇게 건조기랑 세탁기를 놓고 쓰시는 공간이 있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이쪽에서 빨래를 넣으시고 이쪽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시고 그다음에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이런 동선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요즘에 그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공간, 화장실 공간, 그다음에 세탁 공간을 이렇게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서 이렇게 많이 레이아웃을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야 되는 공간은 꼭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집 안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환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하면서 건조기 돌리면서 미세먼지나 이런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탁기를 하고 나서도 그 문을 항상 열어놓고 완벽하게 건조를 해야 빨래에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 건조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시는 것이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안방 화장실 가기 전에 있는 파우더룸 공간이죠. 이쪽 공간은 이제 화장대 공간이에요. 우리가 화장대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서랍을 할 때에는 이 고객님께서 앉으셨을 때 무릎에 걸리지 않는 높이 안에서 서랍을 꼭 그 스타일링을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고객님께서는 이 거울장이 너무 올라와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보통 아무것도 안 두고 쓰신다고 하셨고, 이 안쪽에다가 수납해서 쓰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수납장이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는데, 거울이 이렇게 밑에까지 더 내려와 있으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이 거울로 비춰진 모습을 체크할 때도 그렇고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서 이것도 굉장히 좋았던 선택인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고객님께서 샤워 부스와 세면 공간으로 사용하시는데, 여기도 사실 건식 공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습식 공간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깔끔한 이런 베이지 톤의 욕실에 이 화장실 사이즈에 맞는 기물을 넣어서, 화장실이 사실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한 느낌은 훨씬 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화장실 타일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게 조성해줬기 때문에 훨씬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서 이런 기물들을 조금 더 다크한 컬러를 써줬는데 이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나온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인테리어 할 때 고객님들께서 어두운 타일을 쓰시길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세요. 남자분들 특히. 어두운 타일을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이 매지 컬러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요. 어두운 타일에 하얀색 매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밝은 비둘기색 매지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그 매지 라인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타일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넓은 판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매지 색깔을 타일 색깔과 꼭 맞춰서 시공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타일의 옆면이 사실은 전면과 옆면의 컬러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고르실 때에도 이 전면 컬러와 옆면 컬러가 똑같은지 아니면 똑같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확인하고 타일을 고르시면 훨씬 더 깔끔한 화장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공간이 기존에 있었던 부엌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로 제안을 해봤어요. 고객님께서 이 공간을 문을 열어놨을 때에는 이 거실 공간과 함께 가족실 개념으로 함께 같이 쓰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 문을 열어두고 쓰시면 좀 넓은 큰 공간으로 리빙을 쓰실 수 있고, 문을 닫아놓으시면 또 어떤 서재나 게스트룸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이쪽에 이제 완벽한 방이 됐죠. 사실 이쪽에 주방 싱크대가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거 주방이었다는 게 사실 상상도 안 가시죠. 이쪽에 분배기도 엄청 막 있었고, 싱크대, 싱크볼이 막 있는 그런 정말 갇혀있는 주방에 여기 요만하게 다이닝 공간이 엄청 작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획기적으로 레이아웃 변화를 한번 줘봤고, 사실 이 내력벽을 또 바깥으로 이 뒷부분이 바로 보조 주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 주방까지도 저희가 확장을 해서 고객님께서 여기다 책상이나 피아노를 두고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여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또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를 저희가 바깥 공간으로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 아예 실내 공간으로 제가 구성해 드려가지고 단열까지 완전히 꼼꼼하게 다 해드려서 이 집안에서 수납해야 되는 이런 숨기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숨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딱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방이 될 방인데요. 안방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방이에요. 이 방은 그 이전에 사시던 분이 굉장히 춥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단열 공사를 엄청 꼼꼼하게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샤시로 되어 있었는데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큰 샤시였는데 이거를 반 정도는 막고 그다음에 위에 샤시를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방이 지금도 굉장히 후끈후끈 따뜻합니다. 저희가 단열을 엄청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했고, 여기 안쪽에도 사실 저희가 단열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외기가 들어올까 봐 여기는 또 터닝도어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놨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공간을 굉장히 쾌적하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방입니다. 네, 여기까지 서초동에 위치한 30평대 국민평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미쇼 디자인은 하이엔드 인테리어만 하냐,
고급 인테리어 공사만 하냐라는 문의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정말 아닌데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떤 가성비 있는 공사를 했던 그런 현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현장이 마감재들은 그렇게 고급 마감재를 쓴 건 아니지만 사실 절대 저가의 마감재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 집의 도배 마감은 엄청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LG의 디아망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도배 마감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해드렸고, 이런 바닥도 이 올고다 제품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강도에 강한 그런 마루 제품이에요. 강마루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타일만큼의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 대비 굉장히 리저너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많이 해드렸고, 또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객님께서 이미 구매해 놓으셨던 가구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소파라든지 뭐 이런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어떤 컬러 톤, 이런 톤 앤 매너를 생각하면서 이 마감재 컬러들을 고민하고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레이아웃이죠. 이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주방에 거의 레이아웃은 거의 한 50평대 레이아웃이 탄생했는데요. 엄청난 수납력과 조리할 수 있는 넓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이렇게 넓은 다이닝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레이아웃이 변하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주방이 쾌적하니까 요리를 하는 시간, 커피를 내려 마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챙겨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내가 집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지, 나의 취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시면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초동에 위치한 30평대 신혼부부를 위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